먼저 우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집권당에 있었던 일을, 집권 세력에 있었던 일을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6인 중진협의체에서 합의한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변호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친박 중진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건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안은 대통령과 친박 지도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당은 어떻게 하고, 검찰 조사는 어떻게 하고, 퇴진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퇴진 건의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청원 의원 정도의 중진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다. 정무수석 말을 듣는 분입니까? 무엇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앞두고 정말 국가와 국정을 위해서 책임있게 고민하시는 것인지, 집권당 미래와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들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행보 속에서 어떤 진정성으로, 어떤 로드맵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히려 탄핵 일정을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준비를 서둘러서 이번 주 안에 탄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에 동참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호소드리겠습니다. 서두릅시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국정 공백이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국정 일정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하시겠다면 탄핵 후에도 퇴진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 일정은 퇴진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대한 이런저런 양보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훨씬 더 완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관료로 오래 활동하셨던 김강민 정책의장의 절충안조차 걷어차는 청와대의 모습, 또 정부 예산 부처의 모습에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이 예산 부수 법안 지정하는 날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12월 2일 제때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적인 책임은 강석훈 경제수석과 유일을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타협하려고 했던 야당에게 완강한 벼랑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중에 빨리 입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실장의 거짓말. 제가 며칠간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요. 거의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
비서실장이 차은택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만나라고 했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만나라고 했다.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만나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 차관이 김기춘이 최순실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 정신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신이 돈 건 김기춘 씨.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은 김기춘 실장. 검찰은 김기춘 실장을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 선배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 이전에 김기춘 실장은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저희 정책위에서는 내일자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모를 종합한 그동안 우리 당과 의원들이 제기해온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해왔던 이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미리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그 적용 법조 또 법정형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조사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확인된 공소사실이 8건이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강제 출연에 공모한 이 사안입니다. 이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할 혐의 사실 중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외교상 비밀 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경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런 것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 보니까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 경합범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벌금은 제3자 뇌물 공여액 및 수뢰액 합계의 2배에서 5배 이렇게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탄핵 절차에 성실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일부 친박 중진이신 분들이 명예퇴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진,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명예퇴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내 비박이 흔들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오늘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관련된 사실상 협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안에 이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제 내일 하루 동안 개수 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세출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또 새누리당 김광림 의장, 그리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의장, 이렇게 3당, 여야 3당의 정책의장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또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까지 참여하는 5자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3당, 여야 3당 정책의장은 지금과 같은 이 촛불 민심이 분출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생은 국회가 흔들림 없이 챙기고 있고 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해법을 내놓아서 더 이상 보육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3당 정책의장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육 재정과 관련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그곳에 일반 회계 전입금을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였다라는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그동안 보육 현장의 대란을 만들어온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고, 또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이라도 말끔하게 해소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서민들, 또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정부가 오늘 안에 이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이 누리과정 예산의 이 재원을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초고소득법인 500억 당기순이익 과표 500억 이상 과표 500억 이상 초고소득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자. 그리고 과표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 구간을 신설해서 이런 방식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법인세 과표 500억 이상 초고소득법인은 중견 중소기업은 단 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55만 개 법인 중에 단 417개의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것은 전체 기업의 0.07%에 해당합니다. 이 이들 법인에 대해서 세율을 22%에서 25%로 3% 인상할 경우에 3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는 이 3%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7,300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0.04%에 불과합니다. 또 종합소득을 근거로 하면 2만 명 정도이고 이것은 0.03%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 계층에 대해서 세율을 3% 인상할 경우에 약 1조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1%를 인상하는 방안 또는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의 최고세율 구간 3%를 인상하는 방안을 통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제안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가 조속히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계속되면서 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3.0% 인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을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바로 0.4%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2.6%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올해 전망치인 2.7%보다 더 낮은 것이고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즉각 퇴진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영훈 부대표님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영훈 부대표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인사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했던 대로 편향된 역사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의 역사학자도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4산의 경우 기존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 기술 분량이 대폭 한문 단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무고한 저희도인의 수많은 희생과 사건 발생의 전 과정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채 남로당 저희도당에 의해 무장공개가 일어난 것만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악랄했던 군인, 경찰 등에 의한 국가공권력의 진압에 대한 문제점은 단 한 줄도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50 총선거와 관련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조부와 증조부를 잃었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 4.3을 1999년 12월 16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4.3 이념 대결 시대로 돌려놓고자 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여야 합의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이 법률에 의한 제주 4.3 사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4.3 유족과 제2도민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사과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역사 왜곡, 친일 미화, 악정의 찬양을 위한 국정 역사 교과서, 제주 4.3의 진실을 덮기 위해 제주 4.3 유족과 도민에 대한 이념적 덧씌우기를 시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오늘은 무척 바쁜 날입니다. 특별 검찰 추천도 있고요. 탄핵안 단감도 만들 날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보수법안 등 무척 바쁜 날이지만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에 이제 국민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말 눈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90만 촛불은 한마음 한뜻으로 타올라왔습니다. 광장의 1분 소등은 현 정권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검찰 수사 법은 한마디로 국민 배신입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짓말과 시간 끌기 그리고 변명은 이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청와대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만 가지고는 자를 수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 최순실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특검 조사를 받을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결과는 더 불행해질 것이 뻔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할 줄 모르는 권력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일삼는 위선적인 권력입니다. 현 청와대의 식문 권력을 자초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미 가장 실패한 대통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는 일부 친박 의원들의 외침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국민의 명령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이제 탄핵의 화살은 팔시위를 떠났습니다. 교란의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로 반드시 극복해서 탄핵을 이룰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